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정진 씨, 새해 들어서 운동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시작하셨나요? 제가 원래 필라테스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요. 잠깐 쉬었었거든요. 네. 근데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최근 뉴스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10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8시간 정도는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운전기사분들 등등 대부분은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또 걷거나 서서 생활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렇게 또 말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서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요. 혹시나 앉아서 이렇게 시청을 하고 계시면 일어서셔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TV 시청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PD님들, 카메라 감독님들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서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활 환경이나 좀 방식들을 보면요. 잠자는 시간 말고는 대부분 앉아서 생활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만이나 당뇨병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좀 일어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습관을 길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새해 다짐이 하나 더 는 것 같은데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요일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첫 소식 만나봐야겠죠? 네, 겨울철의 대표 간식이죠. 곶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곶감을 책임지는 상주에서요. 곶감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상주의 곶감 이야기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해마다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국민 간식이 있죠. 바로 곶감인데요. 곶감 너무 달콤해요. 옛날에는 단지 속에 어머니 아버지들 감춰준 곶감을 가만히 훔쳐 먹으면 그 맛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지요. 겨울을 수놓는 주황빛 물결,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만든다는 달콤한 곶감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전해의 자연환경 상주에서 건강하게 나고 자란 상주 곶감이 오늘의 주인공. 임금님부터 온 국민 입맛 달콤하게 사로잡은 상주 곶감. 따고 깎고 말리고 먹고 상주 곶감과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곶감 축제 지금 시작합니다. 곶감하면 상주, 상주하면 곶감. 명실상부 곶감의 고장으로 우뚝 선 이곳은 경북 상주시 외남면입니다. 오동통하고 달콤 쫄깃한 상주 곶감 총출동. 상주 곶감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상주하면 곶감, 곶감하면 상주. 상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곶감 축제를 찾아 전국 8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명나는 북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곶감 축제 시작해 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주 곶감이 전국적으로 가장 품위가 좋고 맛도 좋고 농가 소득 증대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곶감 축제를 상주 외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단감으로 먹을 때보다 곶감으로 먹으면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업. 자꾸만 손이 가는 쫄깃한 식감에 은은한 단맛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취향 저격 중. 그 달콤함을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잘 포장해서 냉동시키면 오래오래 두고 먹어도 변하지 않고 진짜 원래 그대로의 맛을 유지하고 맛있습니다. 정말로. 곶감 특구로 지정된 경북 상주시. 아니 그런데 전국 곳곳에 다 있는 게 감나무일 텐데 상주 곶감이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토질이 사질양토로서 감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토질이며 가을철이 되면은 속리산을 넘어오는 계줄풍에 의해서 곶감을 자연 건조하는 데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곶감의 맛도 좋고 좋다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곶감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명품 상주 곶감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 최대 70일가량 감을 따는 것부터 깎고 말리고 포장하기까지 농민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니 정성이 대단하죠?
이곳 상주 곶감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나무 때문. 하늘 아래 첫 감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7년도 아닌 75년도 아닌 750년째 상주를 지키고 있는 터주대감 나무라는 말씀. 2005년도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세가 왕성하면서 1년 곶감 생산량이 약 2,500 내지 3,000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선 예종실록에도 기록된 임금님의 진상품 상주 곶감. 500년 전통과 함께 임금님께 진상하던 그 모습 그대로 곶감 퍼레이드 출발! 이제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사랑 듬뿍 받으며 이렇게 축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상주 곶감 축제를 계속 이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대한민국 곶감 축제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제 곶감은 이제 우리가 상주 곶감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곶감이 바로 상주 곶감입니다. 그래서 곶감 축제 이름을 대한민국 곶감 축제로 바꿨고요. 이것이 이제 장차 더 성장을 된다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이 곶감이 수출도 많이 되고 이제 제 목표는 그 기내식까지 납품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곶감 엑스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좋은 곶감은 겉모양에 흠이 없고 곶감 특유의 주황색을 띠면서 손으로 만졌을 때 적당히 말랑한 것이 좋다고 하네요. 올해 유난히 더웠고 가뭄도 심해서 작황이 안 좋을 줄 알았지만 당도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씨가 적어서 먹기에도 편리한 상주 곶감 인기가 장난 아닌데요. 축제를 통해 곶감을 직거래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도 만족, 소비자도 만족. 가족들하고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좀 드리고 네, 그러려고요. 이웃도 좀 드리고 아유 맛있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당도가 높습니다. 아주 아유 참 맛있습니다. 아주. 먹기만 하는 곶감 축제? 아니죠. 이제는 곶감을 즐겨볼 차례. 친구는 곶감으로 어떤 이행시를 짓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곶감이다. 감같이 생겼네. 우와! 곳곳에 곶감을 먹어봤지만 큰 거 나올 것 같아요. 예. 곳곳에 곶감을 먹어봤지만 감칠나고 최고의 곶감은 상주 곶감 최고! 박수! 네, 맞습니다. 상주 곶감이 최고입니다. 네, 아버님에게는 하나 더 드리세요. 너무나 홍보를 너무 잘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축하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가위바위보! 자, 이제 바꿀래. 가위바위보! 축하드립니다. 자자, 이번에는 감락원으로 발걸음을 돌려볼까요? 모든 아이도 뚝 그친다는 곶감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시작이 바로 이곳 상주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4가지 곶감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감락원인 만큼 곶감을 주제로 한 재미있는 연극은 물론 창의력 뽐내는 체험거리에 볼거리까지 가득! 입으로 한번 즐기고 몸으로 만끽하는 곶감 축제.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 먹던 겨울 간식 곶감의 기억이 새록새록, 동심 가득한 아이들에게는 온몸으로 즐기는 곶감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되게 많이 있고 다양하게 즐길 게 많고 또 곶감도 되게 맛있게 있어서 먹어보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애들하고 노는 곳이 엄청 많아서 특히 체험하는 곳도 많고 여기 에어바운스도 있고 놀이터도 있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밑에 2층에서는 특히 뭐 애들하고 뭐 호랑이 눈썹 잡아 당기는 것도 있고 해서 애들이 호랑이를 막 울리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해서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다들 한번 오셔서 즐기면 되게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상주 곶감과 함께한 달콤한 하루였습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간식은 긴긴 겨울밤을 수놓는 달콤한 주황물결 상주 곶감이 딱! 특유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에 씨가 적어 먹기에도 참 편리하다죠. 따고 깎고 말리고 먹기까지 전에 자연환경 자랑하는 상주에서 만든 상주 곶감 많이 사랑해주세요. 상주 곶감 맛있어요.
네, 주홍빛깔이 매력적인 상주 곶감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는 상주 곶감축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곶감축제로 이름이 바뀔 만큼 정말 상주 곶감이 곶감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또 벌써 이제 설이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설에는 맛있는 곶감 먹을 수 있으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네, 명절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참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곶감도 사고 아이들 체험도 하면 즐거운 나들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 궁금한 생활 상식들을 꼼꼼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곡물 바로 팥입니다. 이 팥과 관련된 다양한 속설과 음식들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똑주부가 알려드리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많고 많은 곡식 중에 다양한 속설을 가지고 있는 팥. 오늘은 팔방미인 팥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소두, 적소두라 불리는 콩의 사촌 팥.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식재료로 꼽히는데요. 다양한 토속적 믿음부터 풍부한 영양까지 말도 많고 설도 많은 팥입니다. 팥은 한의학에서 적소두라는 약재로 동의보감에 성질이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고 맛이 달면서 시고 독이 없는 작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고름을 빼내고 해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황금 돼지해 거기다 쌍둥이라 그런가 먹고 싶은 게 2배로 많아져가지고 오늘은 그냥 단팥이 꽉 들어찬 찐빵에다가 붕어빵, 잉어빵, 양갱에 오늘은 엄마가 끓여준 그냥 단팥죽을 한 사발 쫙 들이키면 좋겠는데 아이 지금 이 복중에 태아가 있는데 거기다가 팥죽을 들이키겠다고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이놈의 집집애가 그냥 못하는 소리가 없어. 큰일 나는겨. 암만 임신 중 팥 음식 괜찮을까요? 팥에는 엽산 함량이 쌀보다 거의 100배 이상 있기 때문에 엽산 함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태아의 출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 이 부분은 속설이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런 속설보다는 팥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신경계, 태아의 신경계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태아가 잘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금 돼지의 출발과 함께 다이어트 계획 다들 세우셨죠? 이때 마시면 도움이 된다 해서 많이들 복용하는 물이 있습니다. 땀난다 땀나. 이럴 때 팥물을 들이키는 거죠. 아우 시원하다. 야, 원장님 팥물 마시면 살이 그냥 쫙쫙 빠지는 거 맞지요? 과연 맞을까요? 체내 수분이 정체되어 있어서 체지방이 축적된 분들에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만 조심해줘야 될 점은 칼륨 함량이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칫 고칼륨 혈증이 될 수 있어서 복용하시는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 집 장만도 아니고 내 주막을 이렇게 장만하는구나. 신장개합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모쪼록 그냥 손님들이 바글바글 들끓도록 해주시고 이 아끼란 아끼는 모두 다 내쫓아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보자 어디에 자리를 잡을까.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아따 이게 뭐야. 어머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팥이 무서운 거래요? 네? 어머 붉은 팥이 왜 액막이가 됐는지 그 유래를 알아봤습니다. 그 형초 세시기에 중국 요순 시대에 그 공공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동짓날 죽어서 역귀가 됐습니다. 그 아들이 생전에 팥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팥죽을 써서 그 역귀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액을 막기 위해서 팥죽을 써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그 형초 세시기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우리나라 동국 세시기에도 그 동짓날 팥죽을 써 먹거나 또 팥죽을 써서 팥죽물을 뭐 대문에도 바르고 무슨 문설주에도 바르고 이사 갈 때도 또 그렇게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팥하면 가장 친숙한 음식이 팥죽 아니겠어요? 대전 중리동에 작지만 진한 팥죽 맛을 선보이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맛있는 팥죽 앞에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한번 먹으면 속이 너무 따뜻해지고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붕어빵도 팥 안 먹고 슈크림만 먹고 호빵도 피자 호빵만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자주 와서 먹게 되는 맛이에요. 전라도식 팥죽 맛의 기본 바로 알이 고운 국산 팥입니다. 아우 세상에 그냥 팥 이는 소리가 어쩌면 악기처럼 차르르르르 소리가 나는 게 아니 반들반들 깨끗하기도 해요. 이게 국내산 팥이라 뭐 씻을 것도 없고 깨끗해서 그래요. 어머 뭐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네. 그럼 말 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아우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팥죽 한 그릇 그냥 만드는데도 시간이 그냥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요. 저희 집은 이틀 숙성을 시켜야 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 팥죽 한 그릇을. 밀가루 반죽을 숙성시키는 건 봤어도 팥을 숙성시키는 건 못 들어봤는데요. 팥 삶은 찬물은 떫은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고요. 이렇게 압력솥에 한 번 더 끓여서 이틀 숙성을 시키면 떫은 맛도 없고 맛이 더 풍부해진다고 하네요. 이거를 한번 끓여서 숙성을 시켜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갈아서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떡지도 않고 생목도 안 올라오고 그리고 팥 향도 더 풍부하고 그래 더 맛있어요. 숙성시켜 잘 삶아진 팥을 앙금으로 만들어주는데요. 팥죽에 들어가는 실과 바늘이 바로 새알심이죠. 반죽이 익을 때쯤 찹쌀가루를 넣고 팥 앙금을 넣어 눌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면서 푹푹 끓여줍니다. 이런 공력을 손님들이 아는 거겠죠. 몇천 원의 정성 가득 담은 팥죽과 팥칼국수. 겉절이를 올려 먹으면 아우 든든합니다. 팥이 구수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먹으면 좀 생목이 오르는데 여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건 잘못 끓이면 밑에가 눌거든요. 그럼 다 탄다던데. 누린내가 나갖고 다 버리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그러지가 않아요. 되게 구수하고 맛있어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애들이 다 감기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애들 뭐 먹일 게 없나 해서 여기 팥죽집을 찾아서 먹였었는데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 맛이 생각난다고 또 오자고 해서 와서 먹었는데 또 다 먹었네요. 아. 어머 세상에. 아니 애들이 무슨 팥죽 맛을 알아. 그랬는데도 네. 어머 아예 입맛까지 그 사로잡은 맛이라면 그 팥죽 맛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 맛을 좀 봐야겠는데요. 궁금한가 이슈? 떡주부 호기심 해결 들어갑니다. 그 옛날 호랑이도 깜빡 넘어갔다는 팥죽. 이제 아이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나이만큼 먹는 게 새알심이라지만 오늘은 그냥 맛만 보는 걸로 할게요. 아유 그냥 정말 뜨끈하고 몸이 따뜻해지니까 이게 천국이지 뭐예요. 어머 요 새알심이 그냥 뭐 쫄깃거리는 거 없이 그냥 야들야들 입에서 샤르르르 녹는 게 팥죽 구수한 건 어떻고 아우 뜨끈해. 뜨끈하니까 살 것 같네. 그냥 걸쭉하니 든든한 기운까지. 말해 뭐예요. 소박하지만 정겨운 고향의 맛. 그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다용도 팔방미인 팥. 이번에는요. 실생활에 필요한 소품도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팥과 단추 그리고 양말인데요. 뭘 만드는 걸까요? 그냥 수북하게 한 소쿠리 담아놨어요. 그런데 여기 뭐 가스레인지도 하나 없고 요리도 아니고 도대체 뭘 만드신다는 거예요? 팥은 먹는 것도 좋지만 열 전도성이 높아서 천연 핫팩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먼저 양말을 뒤집어서 수송팬을 이용해 선을 그어주고 박음질을 하는데요. 팥이 빠지지 않도록 촘촘히 땀을 뜹니다. 또 시접을 1cm 남겨놓고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다시 바느질을 해줍니다. 일반 핫팩은 대부분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어서 발열 효과는 좋지만 안전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요 팥 핫팩은 이상무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눈하고 코 달아주시면 돼요. 기해 연 돼지해 귀여운 돼지 모양 팥 핫팩 완성. 이 상태로 말이죠.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면 되는데요.
엄마의 마음과 정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핫팩입니다. 어떠세요? 만들기도 참 쉽죠? 어머 따끈따끈해. 어머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그냥 콕 쥐고 있고 싶을 정도로.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렸을 때 30분 이상 지속됩니다. 그럼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출퇴근할 때 뭐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할 때도 그냥 따끈한 정도. 집에 올 때까지는 따뜻하다. 오 세상에. 자, 이번엔 아기들을 위한 간단한 목베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열이 많은 아이들에겐 팥이 좋은데요. 발목 부분은 잘라내고 팥을 충분하게 넣어서 아까 만들었던 돼지 모양 인형을 붙여주면 간단하게 목베개 완성입니다. 정말 두루두루 궁합이 잘 맞는 곡식이죠. 팥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머리 열을 식혀줘서 베개로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어머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있어도 아주 편안하게 잠이 솔솔 올 것 같은데 정말 팥하다면 모든 게 되지. 팔방미인 팥 하나면 정말 모든 게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팥의 속살부터 든든한 먹거리와 생활소품까지 만능으로 활용 가능한 팥. 오늘 저녁 뜨끈하고 든든한 팥죽 한 그릇 어떠세요? 네,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지역의 문화와 맛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막걸리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균 씨는 막걸리 좀 잘 드시는 편인가요? 네, 뭐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술이 좀 약한 편이라 그런데 주종은 특별하게 가리진 않습니다. 최근 맥주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수입 맥주부터 국내 수제 맥주까지 정말 다양해졌는데 하지만 막걸리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지역별 막걸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막걸리가 하나씩은 있잖아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울금 막걸리와 황칠 막걸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은 더 좋은 남도 막걸리 열전.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남도 전통 막걸리.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조 방법에 따라 주식인 쌀로 빚고 누룩이 들어가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건강한 맛으로 비로소 탄생되는 술, 이름하여 막걸리. 막 걸러낸 술이라는 의미답게 신선함을 자랑하는 막걸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과 함께 우리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든든한 존재. 잘 만든 술 하나, 10개의 약 안 부럽다. 자연을 벗삼아 세월을 빚는 우리 지역 막걸리. 남도 막걸리의 대표 주자. 그 맛과 향에 흠뻑 취해보실랍니까? 바다가 우는 길목을 지나 도착한 곳은 역사와 낭만이 가득한 보배섬 진도. 이곳에서 만나볼 막걸리의 대표 주자는 과연? 진도 대표 막걸리를 만든다는 한 주조장.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 오, 막걸리의 주재료인 쌀을 살피는 것도 뭔가 다르긴 다르다. 아니 그런데 여기 사람 왔어요. 어떤 막걸리를 만드시기에 이렇게 바쁘시던가? 막걸리는 진도 울금 막걸리죠. 네? 울금 막걸리요? 겨울에 캐는 황금이라고 불리는 진도 대표 특산품 울금. 오랫동안 한약재, 향신료,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항암 효과, 항균 효과에 으뜸인 슈퍼푸드라는 사실. 그럼 이 울금이 막걸리에 어떻게 들어가요? 썰어가지고 술밥 찔 때, 쌀로 술밥 찔 때 이어가지고 찝니다. 쌀은 이제 진도 뻘쌀, 개뻘쌀 아니겠습니까? 그 1등쌀로 쓰거든요. 이제 그놈을 사다가 이제 불아가지고 씻어 불아가지고 이제 울금을 썰어서 혼합시켜가지고 술밥을 찝니다. 술밥이 잘 쪄지도록 이리저리 살펴보는 사장님. 밥 짓다 말고 또 어딜 가셨나 했더니 사장님 보고 계시는 거 이거 누룩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제 울금 막걸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곡차를 좀 누룩을 좀 쓰고 있어요. 진도에서 나고 자란 깨끗한 쌀과 물로 밥을 짓고 누룩과 함께 잘 섞어준 다음 사장님의 정성은 물론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켜 완성되는 울금 막걸리. 아니 그런데 울금 하면 노란색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하얘? 이게 노란색 울금은 안 보이는데. 울금은 지금 이제 2차적으로 쪄가지고 쌀하고 또 같이 또 후에 또 할 거입니다. 첫 번째는 또 누룩하고 쌀 쪄가지고 이어놓고 그 뒤에는 이제 울금하고 쌀하고 쪄가지고 또 위에 열 것이에요. 지금. 그럼 한 번 넣고 두 번? 두 번 쪄있습니다. 두 번. 진짜는 지금부터 만들어 놓은 술밥에 울금을 넣고 요리조리 잘 섞어주면 보이세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점점 노란빛을 띠는 술밥이요. 울금을 잘 섞어준 술밥을 1차로 발효된 술에 섞고 숙성시켜주면 뽀얀 빛깔의 막걸리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3, 4일 정도가 지나면 색이 변한다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노란 색깔이면 잘 된 건가요? 지금 요 색깔이 지금 아주 잘 되신 겁니다. 현재 지금 온도도 맞고 온도 한 3, 4도 되고 지금 지금 잘 익었네요. 이 울금 막걸리가 태어나기까지에 대한 뭐 계기라도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울금이 여기에서 막 진도 들어와갖고요. 이제 먹으면은 사람들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술에도 이거 영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게 연 것입니다. 그게 역시나 좋대요. 네. 그 애조가들이 다 좋아하니까. 이제. 발효의 미학으로 탄생되는 건강한 술. 막걸리 특유의 청량한 목넘김을 위해선 술을 걸러내야겠죠? 마지막으로 예쁜 옷까지 입혀주면 진도의 명물 울금 막걸리가 드디어 완성됩니다. 앞으로의 그 목표라던가 좀 더 담그고 싶은 술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딴 것보다 울금이 좋으니까 울금 막걸리 꾸준히 걸랍니다. 계속. 예. 고운 빛깔 뽐내며 애주가들의 술맛 당기는 울금 막걸리. 오늘 밤 생각나겠는데요? 그거 맨날 먹지요, 그거. 맨날이요? 맨날. 응? 뭘 맨날 먹는다는 거예요? 샅샅이 파헤치기 위해 산 넘고 바다 건너 도착한 곳은 청정바다의 수도 완도 보길도. 아니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들 바쁜 모습이야? 어머님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황칠 막걸리 비비고 있어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황칠 막걸리가 어떤 막걸리예요? 황칠나무를 섭제 이렇게 불려서 삶아갖고요. 이렇게 황칠나무 삶은 물로 이렇게 비벼서 해요. 비타민C와 타닌 성분이 풍부한 황칠나무 때문에 피로 회복은 물론 간 해독 작용을 도와 숙취 해소에도 탁월하다는데요. 그런데 보길도에선 왜 황칠로 막걸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황칠나무를 가정마당 다 황칠나무를 키워 있기 때문에 그놈을 우리가 생것으로 끊어다 하면은 색깔이 안 좋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려서 그놈을 갖다가 솥에 끓여 갖고 이제 그 물로 술을 비벼입니다. 이렇게 황칠나무를 우려낸 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걸러내는데요. 역시 좋은 술엔 좋은 물이 들어가는 법. 준비된 누룩과 술밥에 황칠나무를 우려낸 물을 넣고 요리조리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휘젓는 게 이게 막 적고 계시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 술을 누룩하고 섞어서 물하고 배합을 해야 술이 잘 돼요, 맛있게. 한 털도
남김없이 담아 잘 섞은 술밥과 누룩을 항아리에 넣어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고 일주일 정도 잘 숙성시켜주면 황칠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숙성된 막걸리를 체에 걸러주기만 하면 끝! 어머머머머, 이 소리 들리시나요? 땡긴다, 땡겨! 오직 보길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황칠 막걸리 대령이요. 막걸리에 그 황칠나무를 넣으면 뭐 일반 막걸리하고 맛이 틀리나요? 이제 맛이 틀린 거 황칠나무로 할게 그 막걸리가 더 그렇게 맛있다대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술 빚기. 고된 작업이 끝나고 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막걸리 한 사발과 함께 맛있는 음식까지. 막걸리를 위하여! 황칠나무의 은은한 향과 톡 쏘는 청량감. 술맛 좋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막걸리. 엄청난 정성에 남도의 명물이 더해지고 막걸리의 매력에 맛과 향을 배가시키며 애주가들의 술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남도 막걸리를 만드는 이들의 자부심만큼이나 술맛도 깊어져 가는데요. 마음과 정을 나누는 남도 전통 막걸리로 2019년 새해 뜻깊은 술자리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막걸리 좋아요! 네, 로컬 푸드와 만나서 더 특별해진 남도 막걸리 열전 어떠셨나요?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한 잔 생각나실 것 같아요, 정진 씨. 네, 네, 특히 이 보길도의 황칠 막걸리는요, 오직 보길도에서만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막걸리 애호가라면 정말 이 맛이 궁금해서라도 보길도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술을 담가 먹어서 집집마다 특색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가양주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로컬 푸드를 살려서 대표 막걸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역별 특색 있는 막걸리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고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시대의 다음 소식은요. 이 밤바다 노래 한 곡으로 관광객이 급증한 곳이죠. 가고 싶어지는 여행지, 손꼽히는 곳. 바로 밤바다 풍경이 유명한 곳으로 가볼 텐데요. 눈치채셨나요, 태균 씨? 혹시 그 여수 밤바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찾는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요. 해양공원 쪽은 화려한 조명과 또 상가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바다 바로 뒤쪽에는요.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한 동네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화동이라는 곳인데요.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전국시대가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익숙해서 소중한지 몰랐던 우리 동네 골목에 숨을 불어넣는다. 여수 종포 해양공원 인근에 자리한 자산공원. 이른 오전 시간 그곳에 올라가 봤습니다. 여수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라는데요. 오늘 여정의 출발지입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조용한 절에 온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여수에 있는 공원들 중에서는 가장 자연 친화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데는 주택도 보이고요, 뭐 상업시설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여기는 바다가 다 보이고 뭔가 솟아올라 있는 곳에 내가 점으로 하나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바닷속에 떠 있는 기분도 드네요. 네. 자산공원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조용한 동네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종화동입니다. 골목골목 오래된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도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죠. 종화동은 수정동과 중앙동 사이에 있는데요. 관광지 근처에 있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조용하더라고요.
언덕 끝자락 오래된 이발소가 하나 보였습니다. 아직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었죠. 정겨운 풍경에 저도 모르게 계속 구경을 하게 됐어요. 할아버지 머리 말리는 솜씨, 이곳에 한두 번 온 손님은 아닌 것 같죠? 50년간 종화동 남자들의 머리 손질을 책임진 이곳. 방금 여기서 이발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이 동네 분들이신가요? 이 동네 분도 있고 좀 먼 데서 순천도 오고 그래. 순천에서 여기까지 와요? 나 예천에서 왔어. 이거 도로 나기 전에는 사람이 많이 살아갖고 네. 혼자서 그때는 일이 바쁘고 그랬는데 도로 난다고 싹 집들 뜯기고 사람이 다 나가보니까 뭐 없어. 종화동에 7, 8개가 있었는데 싹 다 없어지고 이제 또 두 개 남은. 길 나오고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여수가 변하는 동안 사장님의 이발소는 기나긴 세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몇 살부터 이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옛날에는 뭐 17 뭐 그럴 때 한참 때 뭐 우리 그때는 학교도 다 못 다녔다 아닌가 돈이 없어갖고. 네네. 17, 18때부터 그럼 처음 가위질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을 가위질 하려면 몇 년을 세월을 가야지. 막바로 그 가위질 배워준단가. 그건 60. 머리만 깎는 것만 해도 한 1, 2년은 지내. 그러면 이제 또 면도 하는 거 배우지. 면도. 순서대로 하나 올라와. 젊었을 때 좋은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아쉽고. 청춘을 바친 동네가 어떻게 보면 종화동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지. 종화동 살아봐서는 종화동이 내 인생에 종화동이 내 인생 최고 종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발소의 모습처럼 종화동은 세월이 멈춘 듯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드나들던 화려한 시절은 지나갔지만 사장님은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이발소 옆에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치기 아쉽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오. 앉아. 이 슈퍼는 올해로 36년째 이곳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근데 커피 바깥에 자판기가 고장난 것 같은데. 고장났을 게 이제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갔다가 요거 와서 먹으라고. 근데 보니까 커피가 이거 좀 타주시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 인혁이 본인이 참먹어야지. 한 잔에 얼마씩 받는데? 줄라면 주고 그냥 타먹으려면. 그래. 저 사탕도 내가 내놨잖아, 먹으라고. 이거 사탕? 이것도 그냥 뭐 줄라면 주고 안 줄라면 말고. 먹고 안 먹으려면 말고. 그럼 제 다방 커피 맛 한번 보실래요? 둘둘둘이신가요? 인혁이 알았어, 많이. 자, 어느 정도? 물이 많나? 많으면 더 타버려. 뭐든지 많이 묻고 좋아. 둘둘둘은 좀 나쁘지 않은데요? 안 맛있어? 나쁘지 않아요. 자판기에서 나온 것은 맛있고. 그건 기계가 하는 거니까 또 이게 사람이 하는 것도 맛이 또 다르죠. 좀 많이 타서. 말씀도 참 재밌게 하시는 사장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아직도 이 작은 슈퍼를 지키고 있는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졌어요. 동네 사람들 몇 명 와서 커피나 타먹고. 그러지 그 이상 그 얼마나 와 오도 안 와요. 여기가 발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발전이 되시면 좋겠어요? 발전이 돼야 돼. 사람도 좀 많이 오고? 왜 여기는 그러면 자산공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발전이 돼야 되고. 지금 여기 올라가 빈 집이 엄청나겠어. 빈 집이요. 여기 길당 여기서 올라가 보면 예, 우리 동네 전부 비어 있어. 35년 전에 여기 다닐 때나 지금이나 똑같대. 변하지도 않는 데가 여기야. 그래. 최근 몇 년간 여수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종화동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한적한 종화동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여수의 관광지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인적이 드문 종화동과 달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런 종화동에 새로움을 불어넣는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의 바다를 담은 공방입니다. 1년 6개월 전 조용하기만 했던 이곳에 문을 열면서 골목을 밝게 비춰줬습니다. 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여기 주변 분들 연령이 좀 높으세요. 그러니까요. 지나다니면서 여기 뭐 하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는데 솔직히 여기서 왜 하냐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 여기서 왜 하냐? 네. 장사도 안 될 텐데. 네,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냐? 저 밑에 내려가면 더 좋을 텐데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들 와주셔서 구입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고 있고 있습니다. 공방 제품 하나하나에 여수가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장님은 자신이 만든 제품을 통해서 여수를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이 즐겁습니다. 사실 저 예전에 여수 산다고 하면 여수가 어디야라는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수 살아 이러면 와 여수 살아 이러면서 반응을 잘 해주시는, 어디 있어도 여수를 알게 된 그런 시끌벅적한 여수가 된 것 같아요. 공방을 운영하면서 사장님은 여수 그리고 이 골목에 남다른 애정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여수가 더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고 젊은 분들도 사무직 아니면 공단 이쪽이 많은데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공예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가고 전 지금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공방 옆에 작은 동네 서점이 있었어요. 여수에서 작은 책방 찾아보기 참 어려운데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봤죠. 사장님과 편안하게 대화하고 책을 고르고 또 읽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조용해서 참 좋더라고요. 시골에서 도서관을 하셨어요? 네, 지금 고흥에서 작은 헌책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그럼 이걸로 작가도 하시면서. 이거 괜찮아요? 그럼 이걸로 정하겠습니다. 포장하거든요, 저도. 아, 진짜요? 맞아요. 비닐에 담아서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선물처럼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책방이 있는 동네하고 여기 아래 동네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아래 동네는 약간 화려하고 관광객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근데 여기 반대쪽은 약간 생활권이어가지고 어른들 분들이나 이렇게 조용한 마을이어가지고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책방에 대한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친구들 선물해도 되겠다. 잘 지었지? 진짜. 그 여수에 여행 오신 거예요? 지금 지나다가 오신 거죠? 네. 인스타 보고 온 게 아니라. 아니 제가 책방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여기. 그쵸. 사장님이 정성을 담아 책을 포장하는 이유. 이곳에 오고 가는 손님들이 종화동 그리고 이 골목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아닐까요? 큰 책방을 가진 않고 작은 책방 가니까 그런 아담한 아늑한 느낌 받으려고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그 되게 화려하잖아요. 저기가 그 해양공원 쪽. 근데 여기는 되게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은 허름하고 낡아 보이는 이 동네. 그래도 젊은 사장님들은 변하지 않는 이 골목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동네가 지금 이대로였어도 저는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주변은 시끄럽지만 이곳은 조용한. 다른 곳은 너무 이제 예스러움이 없어지고 계속 새로운 곳으로만 깨끗하게, 어찌 보면 깨끗하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여기 종화동이나 이쪽만큼은 그래도 예스러움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허물어뜨리지 말고 그건 그대로 유지하되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 이제 꿈을 펼치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긴 해요. 하루 종일 종화동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엔 종포 해양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밤바다, 화려한 불빛.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수의 밤을 만끽하러 이곳을 찾죠. 그런데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종화동을 걷다 보니 아름다운 여수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더 복잡해진 하루가 된 것 같아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화려한 케이블카 그리고 화려한 불빛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아름답다고 봤던 게 저의 모습이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종화동 주민분들도 그렇고 종화동의 터를 잡은 청년분들도 뭔가 여수의 개발을 대하는 자세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미묘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내 고장 여수, 내가 사랑하는 여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걸 좀 고민하게 됐던 하루가 된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여수. 하지만 여전히 여수의 모습이 남아있는 곳 종화동의 골목 가게. 오래된 기억을 또 새로운 꿈을 담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화동 골목골목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관광객과 함께 화려하게 변해가는 여수의 모습도 좋지만요. 진짜 여수의 아름다움은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어느 도시건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곳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꿈을 한꺼번에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들과 함께 종화동에도 조금씩 더 활기가 더해지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여수 밤바다에 가게 되면 그 종화동 슈퍼에 가서 둘둘둘 셀프 커피 좀 마셔보고 싶어요. 맞아요. 아주머니가 너무 재밌었는데 아마 종화동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계속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은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세먼지는 우리 지역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꼭 마스크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 저도 이 부모님 휴대폰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깔아드렸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 노약자분들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고 하니까요. 꼭 일기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는 더 맑고 화창하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안녕. 안녕.